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 허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도정치와 농민봉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이 시험 범위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내년에 여러분이 역사를 또 배울 텐데 흥성대원군의 개혁정치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라요. 자, 사회모순의 심화와 새로운 종교의 등장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사회모순이라 하면 삼정의 문란을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등장은 동학을 들 수가 있겠네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 열기.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널리 민중을 구제하라. 최저우의 말인데, 자,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말은 어떤 종교의 가르침일까요? 동학의 가르침입니다. 동학, 새로운 종교, 아까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동학은 우리가 이제 내년 중3 때 동학농민운동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요. 자, 먼저 세도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도정치란 안동, 김씨 등 외척 세력이 권력을 독점한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즉위를 하자, 자, 외척 세력이었던 김조순이 권력을 잡고 이제부터 이제 독점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순조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철종 때까지 60년의 기간을 세도정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의 결과는 어떠했느냐? 자, 매간매직이 성행을 해요. 매간매직이 뭐냐면은 관직을 주고 산다. 그리고 관직을 판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관직을 매매한다고, 사고 팔고 한다라는 거죠. 이제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요게 심해졌고, 그렇다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의 수령들은 백성들을 수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도 정치기에 가장 심했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삼정의 문란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항목에서 굉장히 패단이 일어난 건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세, 즉 땅에 걷는 세금이죠. 자, 농토에 부과를 하면서 세금 액수 또한 증가를 시켜요. 원래 부과해야 되는 양보다 더 많은 것을 걷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군포. 이 군포 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지 기억이 날 텐데, 우리 영조 때 균역법을 설치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균역법도 결국 패단이 나타나게 되고, 이 세도 정치기에 이르면은 군역 대신 포를 납부하는데, 요걸 성인 남사만 부여한 게 아니라 어린 아이나 죽은 자들에게까지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인물들한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부여했다라는 말이죠. 자, 요것을 뭐 백골징포, 황구첨정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긴 한데 뭐 그것까지는 기억을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근데 이 삼정의 문란 중에서 가장 패단이라고 한다면 바로 환곡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자, 춘궁기, 그러니까 봄철에 곡식이 없잖아. 그때 곡식을 대여를 해줘, 일단. 자, 근데 나중에 받아먹을 때 높은 이자를 징수한다라는 것이죠. 자, 특히 이 대여를 할 때 쌀만 줬느냐? 아닙니다. 쌀에 겨나 모래를 섞어서 줬어요. 근데 만약 갚을 때는 정확하게 쌀로만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삼정의 문란 부분은 그 영화 군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장면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살기가 어려워지고 도망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돼요. 농민들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화잔민으로 살아가게 돼요. 화잔민이란 밭을 태워서 거기서 이제 땅을 갈구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고, 품팔이 생활은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겨우 죽지 않을 만큼만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도적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문란, 방금 봤었던 거죠. 땅에 부과했던 세금, 농토에서 나오는 수확량에 부과한 세금, 세도정치 시기에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기본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가세로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된 것입니다. 지방간들은 관리 식사비, 서원제사비, 감사생활비, 가마수리비, 규정 외의 항목을 만들어 백성들을 수탈한 것이고, 전정의 수탈은 기본세의 수십 배에 달해 농민들은 수확량의 약 3분의 1에 육박하는 전세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3분의 1,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지은 것에 거의 한 3분의 1을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죠. 도둑놈들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원래 일정 세금보다 더 과한 것을 부과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군포. 자, 군역에 직접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징수한 세금인데, 여자들이 군대를 가진 않잖아. 어린 아이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도 군포를 매겼다라는 것이죠. 조선 후기에는 군역이 늘어남에 따라 장정 한 명이 부담하는 군포의 양도 점차 증가하였다. 18세기 이후에는 어린 나이도 군적에 올려 군포를 거두었고, 군역을 피해 도망간 사람의 이웃이나 일가 친척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까지도 군포를 붓기도 했죠. 아주 난리도 아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했던 황국. 본래 황국은 충군기에 굶주리는 백성,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관아의 곡식을 대출하였다가 추수할 때 거두어 드리는 제도였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백성을 위한 제도였어. 근데 그것을 악용을 한 거지. 그러나 점차 고리대가 돼요. 고리대가 뭐라고 했었죠? 자, 오늘날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사채라는 단어가 있었죠. 일정 돈을 주고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이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고리대라고 했죠. 사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황국이 관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한국에서 가장 수탈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소농과 빈농, 농민들이었고, 이들은 전세와 분포의 부담까지 짊어져 삼중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이렇듯 삼중의 문란이 가속화되니까 결국 각지에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농민봉기와.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사상은 예언사상의 유행이에요. 예언사상이 왜 등장을 하게 되었냐면은 살기 어려우니까, 나라가 개판이니까, 이러니까 생겨난 거예요. 이런 썩은 나라를 엎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해준 새로운 나라가 생겨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예언사상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건데, 탐관오리 관리죠. 돈 먹는 관리, 뇌물이 심한 관리를 탐관오리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했고, 그리고 앞에서 봤던 삼정의 문란, 그리고 자연재해, 전염병,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와 같은. 요때도 전염병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각지의 토적이 출몰을 하고 약탈의 왕국, 그리고 민심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감록, 정씨왕조가 새로운 세상을 세울 것이다. 이 씨왕조를 무너뜨리고 그런 예언이 등장하는 정감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미륵신앙, 미래부처인 미륵불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예언사상이 유행을 한 것은 나라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사상들이 유행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만약에 나라가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각지에서 이상한 종교 예언들이 유행을 하게 되겠죠. 그런 세상이 나오지 않도록 위장자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감록. 자, 조선 왕조를 개창한 이성계의 조상 이심이라는 사람이 정감이라는 사람과 함께 주고받았다는 대화를 써놓은 책인데, 자, 이 책이 이씨가 왕이 된 후 몇백 년이 지나면 정씨가 왕이 되어 새로운 왕조를 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 백성들은 지배층의 횡포가 심해질수록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러한 믿음에서 정치성을 가졌다는 새로운 지배자가 하루빨리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살기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앞에서 봤었던 이제 천주교와 동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천주교라는 것은 원래 우리 한반도의 고유의 종교는 아니죠. 자, 서양에서 넘어온 종교인데 지금도 천주교가 있는 것처럼, 자, 중국을 통해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는 종교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서학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것이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신앙화가 되고 천주교 신자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천주교 신자들이 왜 이 천주교를 좋아했냐면은 평등의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조선은 계급사회잖아. 여태까지 억압받고 무시받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 계층으로 확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천주교에 대해서는 조선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 자, 왜냐? 천주교는 평등을 주장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선은 신분사회였어요. 계급사회였단 말이야. 더군다나 제사이식을 하지 않았어.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조선 유교사회잖아요. 유교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거슬렸던 것이죠. 그래서 유교를 거부하는 사악한 종교라고 하여 박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박해의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천주교가 거의 정조 때부터 들어온다라고 보는데 정조도 이 천주교를 별로 좋게 보진 않았어. 근데 막 엄청 억압을 하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자 그때 박해가 벌어지게 돼요. 처음으로. 요때 정약용도 같이 처벌을 받을 뻔했어요. 물론 유배를 가긴 하지만 죽진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요때 박해가 있고 나중에 가면은 흥선대원군 때 박해가 한 번 더 있거든. 병인 박해라고 해서 이제 그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죠. 프랑스가 강화도로 침범해온 사건인 그것도 이제 내년에 배울 겁니다. 자, 서양에서는 천주교가 들어왔고 이제 조선 내에서는 동학이라는 종교가 확산이 되게 되는데 이 동학은 최재우가 창시를 해요. 자, 이 동학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바로 인내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간 존중, 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학 또한 혹세무민의 죄로 최재우를 처형을 하면서 약간 위축되게 돼요. 혹세무민이 뭐냐?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의미. 요것을 죄로 물어 최재우를 처형을 한 거죠. 하지만 이때 몰락은 하지 않고 2대 교주였던 최시영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교리를 정리하고 교단을 정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런 와중에 이제 1894년에 동학 농민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동학도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배울 겁니다. 자,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느니라. 그러므로 평등하며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마음대로 귀천을 나누면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 도인은 차별을 없애고 선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최시영의 설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이제 홍경래난과 임술농민봉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홍경래난 때 가장 대표적인 전투였던 정주성 싸움입니다. 정치는 모든 면이 부패하였고 서북지역 사람에게도 차별이 심했다. 이를 바로잡고자 주먹을 쥐고 옷소매를 떨치며 집을 떠났다. 여러 해를 두고 돌아다니며 근거지를 물색한 끝에 박찬의 다복동을 거점으로 삼고 화약과 병기를 제조하며 군사를 훈련시키다가 기근을 맞이하여 일어나니 이에 호응한 자가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개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것과 관련 있는 것은 바로 홍경래의 난이고 답도 홍경래가 되겠죠.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민의 조세 저항부터 볼 텐데 당연히 삼적의 문란 때문에 살기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렇게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저항은 공평한 징수를 요구하고 소총과 벽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총과 벽서는
방을 붙이는 거야. 나 억울하다! 라고 글씨를 써서 이렇게 커다란 벽에다가 이렇게 방을 붙이는 거예요. 종이 같은 걸 붙이는 거. 나 억울하다. 굉장히 소극적이죠. 자,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소장료 납부와 납세를 거부하는 것이죠. 납세 거부는 세금 안 내겠다. 요거죠. 이게 좀 더 커지면 이제 농민 봉기로 일어나게 되는 거지. 탐과 놀이를 때려잡고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이제 저기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와 관련된 난이 바로 홍경래 난인데, 자, 물론 이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던 원인은 농민들의 불만도 있었겠지만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이었어요. 특히 평안도, 함경도 지방에 대한 차별이 이때 굉장히 심했습니다. 관직을 선발하는 데에도 굉장히 차별을 했단 말이야. 이게 악감정으로 조선시대 내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세도 정권의 부패, 세도 정치는 부패한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홍경래가 여러 계층을 모읍니다. 난을 일으키기 전에 몰락양반, 농민, 중소상인, 광산 노동자 등을 모아서 결국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신이 평서 대원수로서 저기 안동김씨 세력을 무찔러야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어나게 되죠.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평안도 한 반을 거의 차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는 그렇게 승승장구했지만 결국 정주성 싸움에서 광군에게 진압을 당하게 되죠. 자, 홍경래의 난 이후 전국적으로 이제 농민 봉기가 계속 일어나요. 그 배경은 당연히 삼정의 문란이 지속되었기 때문이겠죠. 자, 철종 때 벌어졌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임술농민 봉기인데, 진주에서 백낙신이라고 있거든요. 경상 우병사. 그 사람의 가혹한 수탈 때문에 불만을 가져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요게 시발점이 돼서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농민 봉기를 좀 달래기 위해서 철종은 삼정이정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노력을 해요. 하지만 철종은 힘이 없는 왕이었어요. 강화도령 아시죠? 그 강화도에 있었던 약간 글을 못 읽는 약간 좀 순박한 왕족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았잖아요. 안동 김씨가. 그러니까 자신이 힘이 없는 거야.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동 김씨한테 계속해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되고, 철종도 정치에 신물이 나게 돼 이제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얼마 있다 죽죠. 그리고 암행어사를 파견을 해서 지방 간의 부정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임술농민 봉기. 임술농민 봉기는 1862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밀란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1862년 2월경 경상도 단성을 시작으로 그의 말까지 37차례에 걸쳐 밀란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얼마나 살기가 안 좋았으면 일어났을까요? 자, 이해해 밀란이 일어난 지역은 적어도 70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농민 봉기는 몰락 양반이나 전직 관리가 주도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농민들이 주도로 일어났다. 농민들은 관할을 습격하여 장부를 불태우고 옥에 갇힌 죄수들을 풀어주었으며 창고를 열어 곡식들을 빈민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서학은 인내천 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내세웠다. 정답인가요? 아니죠. 서학이 아니라 동학이죠. 서학은 천주교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정부는 삼정이정청, 철종이죠. 철종이 실시한 겁니다.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세금 운영을 바로잡고자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맞는 말이죠. 자, 몰락 양반이 홍경래는 세도 정권의 부패를 비판하며 진주에서 밀란을 일으켰다라고 나와 있는데, 진주가 아니라 평안도 지방입니다. 평안도 지방.
더 정확히 말하면 평서 쪽이죠. 평서라고 불리는데 평안도 서쪽. 근데 진주는 임술 농민 봉기이죠. 둘을 섞은 겁니다. 임술 농민 봉기.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자, 19세기에 국왕의 외척 세력이 독점하는 땡땡땡가 전개되었다. 그죠? 세도 정치죠. 자, 두 번째, 삼정이 문란해지고 사회가 어지러운 가운데 정씨왕조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긴 땡땡땡. 그죠? 정감록이죠. 세도 정치와 정감록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대단한 마무리 부분인데요.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영조 때 일어난 것이죠. 균역법, 군포 2필에서 군포 1필로 바꾼 것이라는 거. 여기는 시행법이죠. 자, 정조가 설치한 정치기구로 젊은 학자들을 모아 학문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정답은? 네, 그쵸. 학문연구소였던 규장각입니다. 자, 실학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문화 부분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평안도의 몰락 양반이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와 세도 정권의 부패를 비판하며 일으킨 난이다. 방금 배웠죠? 그쵸? 홍경래 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 후기에 발전했었던 실학과 그리고 조선 후기의 문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